안녕하세요. 머니헤르메스입니다. 삼성이 1등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1등을 하는 동안 진짜 돈을 쓸어가고 있는 쪽이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가진 회사가 아니에요. 그 공장을 돌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이 세 나라 회사들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70%를 쥐고 있어요.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이 회사들 없이는 공장 문을 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비 싸움에 27년 전 억울하게 반도체를 빼앗겼던 LG가 다시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삼성도 SK도 아닌 LG가 메모리도 아니고 장비로 이 판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여의도 한복판에 7,000명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회사 점퍼를 입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손에는 피켓을 들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다른 회사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외쳤지만 결국 막지 못했어요. 그 7,000명이 거리로 나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1997년 가을 한국이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어요. 정부는 그 혼란 속에서 대기업들한테 서로 사업을 교환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른바 빅딜이었어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LG는 6위, 합병 상대인 현대전자는 3위였는데 재무구조나 기술력에서 LG 반도체가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가 업계 안에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기술이 더 뛰어난 회사가 기술이 뒤처진 회사에 흡수되는 그림입니다. 그것도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부의 강압으로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평가기관 선정 과정부터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현대전자 중심으로 합병이 결정됐습니다. LG는 당시 반도체 합병 무용론이 업계에서 제기됐다고 했고 그 평가가 편파적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어요. 그럼에도 정부의 강경 방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99년 5월 20일 LG 반도체 지분 60%가 2조 5,600억 원의 현대전자로 넘어갔어요.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구 회장은 그 이후 전국 경제인 연합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요.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피한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면 중 하나예요. 여의도를 가득 채운 7,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왜 그날 목이 터져라 외쳤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넘어간 그 기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게 훨씬 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전자로 넘어간 LG의 기술은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D램 시장 불황과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현대전자는 2001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됐고 이름을 하이닉스로 바꿨어요. 그렇게 11년을 버티다가 2012년 SK그룹에 인수되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LG의 기술이 씨앗이 되고 회사 이름을 3번 바꾸는 동안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엔 LG 반도체, 그 다음엔 현대반도체, 그 다음엔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의 SK 하이닉스, 이 4개 이름 뒤에 같은 기술의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들여다보시면 이 계보가 꽤 아이러니합니다. 강제로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그 기술이 결국 한국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I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연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인데 전 세계 어느 회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2025년 2분기 기준 62%였고 3분기에도 57%를 유지했어요.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 그중 절반 이상을 SK 하이닉스 혼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3%에 불과했고 3분기에 22%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35%포인트 이상입니다. 엔비디아향 HBM 공급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예요. 여기에 진짜 속내가 들어있어요. LG가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 기술이 이름을 3번 바꿔가며 살아남아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1등이면 됐지. 왜 LG 이야기가 다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만드는 장비를 준 쪽이 따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과 칩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강한 권력일까요? 비율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식당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칼이 없으면 요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칼을 파는 회사는 어느 식당이 잘 되든 상관없이 꾸준히 납품을 받아요. 1등 식당이 바뀌어도 칼은 계속 팔립니다. 삼성이 이기든 SK 하이닉스가 이기든 그 공장을 돌리는 장비를 파는 회사는 어느 쪽이 이겨도 돈을 버는 구조예요. 반도체 장비가 딱 그 구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SML이라는 네덜란드 광학 장비 회사, 램리서치라는 미국 식각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일본 공정 장비 회사,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증착 장비 회사. 이 네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약 7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세요. 삼성전자도 TSMC도 SK 하이닉스도 이 회사들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반도체 공장은 지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 공장을 돌리는 장비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장비 시장 규모가 25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2027년이면 30조 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성장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는 한 장비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한 번 더 비유를 드리면 비행기 회사들이 아무리 경쟁해도 그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꾸준히 납품을 받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어느 항공사가 이기든 엔진은 계속 팔립니다. 반도체 장비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HBM을 만들 때 여러 장의 메모리 칩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를 TC 본더, 열압착 본더라고 하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이 장비 세계 시장의 71.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 계열 장비 회사 세메스가 자, 이 그림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죠?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5배가 넘어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만 3,660억 원이고 2017년에 세계 최초로 관련 장비를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특허를 150건 이상 쌓아온 결과입니다.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TC 본더 다음 세대 장비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하는데 업계에서 꿈의 장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존 TC 본더 방식은 칩 사이에 범프라는 아주 작은 돌기를 매개로 붙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 범프 없이 칩을 직접 연결합니다. 두께도 줄고 발열도 낮아지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올라가요. 전력 효율도 높아집니다. AI 반도체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8세대 HBM부터 이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TC 본더 시장에서 71%를 가져가는 한미 반도체도 이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인천 서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해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 27년 만에 LG가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에요.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 LGPRI가 이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한 건 맞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로 총 140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인하대학교 연구진을 포함해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표면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 장비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노광 장비, 식각 장비, 후공정 장비를 하나씩 채워가며 전체 라인업을 구성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작아 보여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1989년 금성일렉트론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LG가 1999년 강제로 그 사업을 내놓고 2025년에 다시 장비라는 다른 형태로 이 생태계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른 채널들은 이 대목을 잘 안 짚습니다. LG의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이에요. 지금은 알파기, 즉 내부 테스트용 시험기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8년에서 2029년 양산 목표라는 건 아직 3년 이상 남은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한미반도체도 하나세미텍도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하이브리드 본더를 들고 나올 겁니다. 이미 네덜란드의 배시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하이브리드 본더 선두 업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5개 이상의 경쟁자가 같은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LG가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단순히 장비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생산 라인의 납품까지 이어져야 해요. 개발 성공과 납품 계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LGPRI의 하이브리드 본더가 HBM 시장보다는 로직 반도체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제가 끝나는 시점에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신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LG PRI의 하이브리드 본더가 2028년 이후 실제 고객사 납품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개발 완료와 양산 납품은 완전히 다른 단계예요.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 라인에 들어가려면 수십 번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 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도 TC 본더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LG를 포함한 국내 경쟁자들이 판을 흔드는지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미 1,000억 원을 투자해 하이브리드 본더 공장을 짓고 있고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LG가 2028년에서 2029년 양산에 들어간다면 한미 반도체보다 최소 2년 이상 뒤처지는 셈입니다. 이 격차를 기술력으로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두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다음 10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9년 7,000명의 엔지니어가 여의도 거리에서 외쳤던 그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3번 바꾸며 살아남아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을 떠받치는 HBM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빼앗겼던 LG는 이번엔 칩이 아니라 칩을 만드는 장비로 27년 만에 이 싸움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이 이기든 SK가 이기든 장비를 준 쪽이 웃는다는 구조를 이제 LG도 알게 된 겁니다. 칩을 만드는 도구를 가진 나라가 이 전쟁에 진짜 권력을 갖습니다. ASML이 광학 장비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하나로 HBM 시장의 71%를 가져간 것처럼 그 구조 안으로 LG가 다시 들어오려 하고 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메모리를 빼앗긴 회사가 메모리를 만드는 장비로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LG의 이 반격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한미 반도체와 LG가 장비 시장에서 나란히 설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선발주자의 벽에 막힐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